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경쾌입니다. 저희가 이때쯤 방송으로 기억합니다. 5일이겠죠? 5일.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내리온 파동이 인간 카운팅상 하나의 W고 X고 Y 파동으로 보여진다. 이 Y 파동은 이 저점을 돌파하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일단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주고 있어요. 아직 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내려왔지만 또 이 저점도 깨지 않았죠.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봐야 되냐가 중요하죠. 그래서 중간에서 사실 되돌림이 깊게 주고 있어요. 보통 되돌림이 깊으면 또 고점을 넘기고 또는 저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 그럼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. 그렇게 되면 혹시 삼각수렴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삼각수렴의 기본적인 절대 법칙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 건데 거래량이 튄 부분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튀었어요. 살짝 튈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전보다 튀는 건 보통은 삼각수렴에서는 찾기 힘든 거래량입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렴이라고 본다면 하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이 추세를 만들고 있고 저점을 깨지 않다는 건 최소 이 고점을 넘기는 Y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상승하는 파동이 임펄시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Y 파동이 마무리됐다라면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0.5를 아직 상방 돌파하지 못했지만 이번 파동에선 돌파할 겁니다. 이거에 대한 0.5를 돌파한다면 이때부터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라기보다는 전체 되돌림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즉 우리가 올라오는 파동이 어디까지 지켜봐야 되냐 라고 한다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. 이거에 대한 첫 파동이 0.5를 도달했고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파동에 대한 618을 상방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X파동의 저점을 상방 돌파한다는 뜻이에요. 그렇다는 건 보통의 파동 카운팅상 이 파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추가적인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면 최소 382 구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또한 그래서 매매 전략상으로 추가적인 상방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익절을 할 거예요. 왜냐면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. 올라오면 익절할 거다. 내려온 파동이 0.5 구간쯤에서 익절할 거다.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점이면 좋긴 하죠. 어차피 롱 탔으니까. 그리고 롱 매매해야 되는 구간이고 알트도 탄 이유기도 하고요. 큰 파동상으로는 최소한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.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렇게 볼 거예요. 근데 다만 여기가 저점이면 이렇게 볼 거고 최소한 이거에 대한 전체 되돌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거에 대한 전체 되돌림과 그리고 Y 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겹치는 구간이 아마 좀 강한 저항을 줄 수 있는 재차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우리는 그런 피보나치를 확보를 해봐야겠죠. 여기가 저점이라면 피보나치는 이렇게 되돌림을 봐야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승을 했을 때 382에서 618까지 매물대라고 대략적으로 할게요. 그 다음에 Y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최소한 올라오게 되면 382 구간과 비슷했죠. 그래서 이런 구간들, 겹치는 구간들이 매물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엘리엇상 최소한의 올라오게 되면 익절도 하고 공통 숏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하고 나서에 대한 상승분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공통 숏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일단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 숏을 지정가보다는 돌파한 후에 만약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 그 저항받은 거에 대한 되돌림 숏을 진입해보는 그럼 손절 라인이 좀 명확하겠죠. 전고점 뭐 어디서 저항을 받든 이렇게 저항받았을 때 고점에 손절을 걸고 되돌림에 숏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손절하지 않기 위해서는
근데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나는 좀 괜찮은 자리를 좀 모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올라왔을 때 지정가로 매매해보는 방법, 그리고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롱에 대한 매매도 손절하기 싫다면 추세를 상방 돌파하고 나서에 대한 되돌림의 롱 타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다는 건 올라가서 만약에 저항 받더라도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롱도 한번 진입해보면 이 전체를 먹지 않더라도 이 소파동에 대한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까지는 먹을 수 있는 공통 롱이 만들어집니다.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구간이 작지 않아요. 5%대, 지금도 반등한 게 한 10%대죠. 저점부터 대략적으로 반등한 게. 그렇기 때문에 선물하는 데 있어서는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. 10배 하면은 시대가 50%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죠. 지금 여기서 저점 대비 상승한 걸 10배로 먹었다면 시대가 2배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작은 범위가 아니다. 선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트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려왔을 때 알트 잡아봐야 된다라고 저번 방송처럼 알트를 매수했죠. 제가 들고 있는 건 지금 사라는 거 아니에요. 샌드박스 같은 경우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. 매수 자리 이후에 대한 상승이 한 19% 내지 한 18% 정도 올라갔어요.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. 그 방향성이 맞춰서 알트 매매를 했는데 당연히 비트가 10% 정도 올라가면서 1대1 또는 1대2 정도로 제가 상승할 거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비트가 10% 올라가면 알트는 따라서 10% 올라가든가 아니면 20% 올라가겠죠. 1대2 정도니까 거의 커플링적으로 움직이거나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롱을 바라보고 있어요. 근데 롱을 바라본다는 게 뭐 무지성으로 지금 계속 롱을 타겠다라는 게 아니죠. 내려오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갈 거고, 그리고 들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본절을 할 계획이에요. 단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롱을 들고 있는데 이 롱이 전 이 고점을 돌파하길 바라고 있어요. 그리고 추세 또한 지금 좀 살짝 넘겼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거 좀 지지받고 올라가 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됐습니다. 5분봉입니다. 근데 이게 5분봉뿐만 아니라 시간봉을 봐도 지금 여기 하다가 걸려 있거든요. 꼬리 만들면서 이걸 그대로 33분 내로 돌파를 해준다면 하락 다이버스가 좀 상쇄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또 되돌림을 주고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깨림칙해서 익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들긴 합니다. 너무 오래 버티고 있다 이 자리에서. 큰 관점 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지만 요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되돌림 주면 한 번 더.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갔는데 내려온 파동에 대한 618을 상방 돌파한다 그러면 이 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거. 그것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아직 멀었으니까 알트를 타더라도 이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, 더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들 이런 데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또는 더 밑에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주지 않고 올라가면 되돌림에 타야죠. 뭐 자리는 또 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궁극적인 건 이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이 매매 전략으로 매매를 할 예정이고, 만약에 깰 수 있잖아요.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서 롱을 진입해 볼 생각입니다. 뭐 여기까지 정확히 와주면 너무 좋고, 그렇지 않더라도 소파동 카운팅해서 적절한 곳에서 롱을 진입을 할 거고, 다만 여기가 깨지면 사실 깨지더라도 밑에 또 매물대가 있거든요. 제가 구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오더라도 뭐 되돌림에라도 받아볼 거예요. 그 자리 만약에 이걸 뚫었다 그럼 손절 나오고, 만약에 깨고 밑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 또 다시 도달했으면 되돌림에 롱 탈 겁니다. 여기서 한번 손절 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롱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왜 롱을 계속 보냐라고 했을 때 다들 이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. 이 당시에. 근데 올라왔잖아요. 동일합니다. 공포에 매수해야 돼요.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.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TP 값은 고점 돌파할 거라 생각은 일단은 안 하고 매매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내가 먹을 자리까지만 먹자. 그게 킥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.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링크가 있어요. 커뮤니티 링크 들어가 보시면
지금 OKX에서 거래를 하면은 한 달 동안 하는 건데 그 증정금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. 거래량 대비해서 계속해서 많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시드가 많으면 당연히 더 많은 증정금을 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, OKX 또한 주에 대회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 메인 계정에 있는 일부를 좀 옮겨서 여기서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.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알트가 좀 펌핑을 좀 하는 이런 코인들이 있었거든요. 다른 알트들은 피크가 20%는 중이거든요. 비트 10% 올 때 얘는 40% 오른 거예요. 레벨이 그런 거죠. 1대 대부분 1대 1또는 1대 1또는 1대 2까지 연대는 1대 4까지 올라가는 코인인데, 이게 저는 이거 잘 몰라요. 그냥 찾나 보고. 도미넌스랑 나스닥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도미넌스를 보면 아직도 행보 중에 있어요. 이 저점을 깨지 않고, 그리고 추세를 아직 이러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면은, 도미넌스가 빠지면은 비트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, 왜냐면 지금 알트가 펌핑하는 구간이 아니잖아요. 빠지면 다 같이 떨어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은 비트가 떨어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도미넌스 자체도 좀 더 아래에서 반등을 줄 것 같고, 그러면은 비트와 동일하게 지금 시나리오가 짜지죠. 이것만 봐도.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추세를 지켜왔다면 한 번 더 상승을 하든, 아니면 고점까지, 비트 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이 제가 과거부터 했던 56.9%의 상단의 위치에서 행보만 해주면 알트는 아마 대부분의 알트들이 많은 펌핑을 해서 한 40%에서 많게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펌핑을 만들 거라고 보여집니다. 40%면 펌핑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지금 뭐 상승장, 비트를 봤을 땐 상승장일 수 있는데 알트를 보면 상승장이 아니거든요. 매우세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. 나스닥을 보도록 할게요. 요 구간까진 봤어요. 이 구간이 되돌림 줄 구간이라고 보고, 만약에 여기서 행보를 좀 해주면, 지금 하다가 걸리긴 했지만 행보를 좀 해주면 다음 저항받을 구간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그걸 맞춰서 뭐 코스피도 다시 올라가고 있죠. 이 구간까지는 온다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네요.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. 제가 과거에 이때 말씀드렸던 게 2700에서 2800선까지는 올 거다. 지금 2800선 맞죠? 다음은 3000선입니다. 3000선까지 왔다가 행보 좀 해주면 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, 이건 그때 가서 봐야 돼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다음 방송에도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안전매매 하시고요.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몸 건강히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들 잘 자요. 경바.